더글로리 봤어? 더글로리가 한창 인기 많았었잖아. 그지? 재미있었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뻔해. 왜? 복수극이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어.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빌런, 적대자가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결국에 복수에 성공한다. 끝이지. 그래서 이 복수극은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틀이 있단 말이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디테일한 게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재미가 있는 거지. 근데 비단 복수극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 다른 갈래들도 어떤 특정하게 일정하게 정해진 틀에 맞춰서 이제 창작을 하는 걸 장르적 문법이라고 하는데, 이 장르적 문법이 내용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내용이 주제, 전달하려는 의도, 메시지라면 형식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겠지. 어떤 그릇에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걸 먹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야. 같은 스프여도 바닥에 깊고 넓은 그릇에 주면은 우리가 숟가락으로 퍼먹겠지만, 주둥이가 긴 그런 플라스크에 담아서 준다면 들고 마셔야겠지. 그런 식으로 나도 평상시에는 내용적인 독해, 내용을 우선시하는 수업을 당연히 중시하지만 형식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형식의 중요성 수업을 해보자. 로맨스면 로맨스, 공포면 공포, 스릴러면 스릴러. 각각의 장르적인 문법이 약간씩 달라. 로맨스는 어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사랑에 빠져. 그리고 그 둘은 반드시 시련을 겪어. 근데 보통 외부의 이 둘을 갈라놓는 요인이 반드시 존재해. 부모님의 반대라던가, 전 연인의 그런 회방이라던가, 지위, 계급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요소라던가, 불치병 같은 운명적인 요소가 개입되기도 하겠지. 하지만 결국에 이 두 주인공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이게 로맨스의 아주 전형적인 제법이지. 그럼 스릴러랑 공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 둘은 되게 비슷해. 주인공에게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이 생기고, 그게 반복되다가 어떤 실마리를 찾고 그 실마리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둘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그 미스터리의 원인이 달라. 스릴러에서는 이 미스터리의 원인이 사람이고, 공포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 심령 현상 같은 게 되는 거야. 마치 장소에 맞게 옷차림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장르적인 문법에도 이제 지켜야 할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거지. 이걸 무조건 섞는다고 해서 창의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어떤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자유에서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오히려 어떤 규율, 규칙, 질서, 형식적인 일정한 틀 안에서 이런 창조력이 발휘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아까 더글로리 이야기한 김에 복수극이라고 하는 장르의 문법으로 간단하게 해석해 볼게요. 처음에 6부작으로 발표가 됐고, 파트 1, 파트 2 이렇게 8부작씩 나눠서 개봉을 했지. 그리고 파트 1과 파트 2는 당연히 전반부와 후반부로 또 각각 나눠질 거고, 이 4등분한 토막들은 또다시 이렇게 16가지의 조각으로 나뉘게 되겠지. 이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하는 역할이 되게 다른데, 우리 이렇게 각각의 파트가 나뉘는 지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야. 먼저 첫 부분은 발단, 도입 부분에서는 당연히 인물들의 성격이라던가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과거, 복수의 동기 같은 게 제시가 되겠지. 빌런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전개가 되다가 이 첫 번째 파트가 전환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의 첫 번째 복수가 성공을 한다. 복수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적대자, 빌런, 다른 말로 복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복수의 대상이 가장 중요해. 적대자의 강력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주인공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커지고, 이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카타르시스도 커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빌런들이지. 조커, 볼드모트, 타노스. 어쨌든 이 첫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복수가 성공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지. 그리고 그게 당연한 장르적인 문법, 복수극의 문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들은 다음에 한번 다시 정주행하거나 다른 복수극을 본다면 그 시간이 배분된 그 특정 시간대에 어떤 사건들이 딱딱딱딱 벌어질 거야. 잘 만든 작품들은 그렇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에서도 당연히 주인공의 복수가 또다시
적중을 하지. 이 파트에서도 빌런 중에 한 명이 처단을 당하는 너무 당연한 지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작품은 가장 약한 빌런부터 차례차례 쓰러뜨리는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든 빌런들을 한꺼번에 휩쓸어버리면서 휘몰아치는 그런 구성에 가깝지. 그래서 계속해서 약간 작은 떡밥들을 던져주는 거야. 마지막에 커다란 한 입, 아주 커다란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야? 바로 이 부분이야. 세 번째 파트 부분. 이 적대자와 빌런들은 가면 갈수록 강해져야 돼. 근데 이 파트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빌런이 등장을 해야 돼. 가장 주인공을 괴롭히고 주인공을 핍박하고 주인공을 힘들게 만드는, 주인공의 계획을 어그러뜨리고 주인공을 오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빌런이 반드시 여기에 등장을 해야 돼. 기존의 빌런들도 강하지 않나? 그 빌런들은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빌런이 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박연진이나 전재준이나 이런 등장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주인공이 좌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버거워하는, 그리고 주인공의 그런 계획들을 많이 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메인 빌런이 등장을 하는 타이밍이고 실제로 등장을 하지. 그게 누구야? 주인공의 엄마. 아이러니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어떤 스마트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어쨌든 그 정도로 강력한 빌런이 등장하는 지점이고 마지막에 가서 주인공이 모두를 틀어다보며 펜타킬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테이큰이라던가 본 시리즈라던가 올드보이 같은 또 다른 복수극들과 별 다를 게 없어. 하지만 그런 디테일적인 요소들, 각각의 캐릭터가 살아있고 특히 그 빌런들이 주인공에게 위해를 가했던 특징들을 살펴보면 어떤 빌런은 손, 어떤 빌런은 눈, 어떤 빌런은 말, 어떤 빌런은 정신을 주로 괴롭혔지. 그리고 그 각각의 빌런들이 딱 그거에 대응하는, 자기가 행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식으로 전부 단죄를 당해. 그런 디테일들, 그리고 수많은 상징들, 그런 내용적인 요소들이 아주 맛깔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생한 복수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상징이나 어떤 대칭적이나 그런 적재적소에 활용된 그런 사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구나. 이런 형식적인 문법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구나. 프로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다음 시간에는 현대문학의 4가지 갈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